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물브, 역배와 뭐 한점차 게임 이런 홍수 속에서 정말 옳은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도 경기가 뭐 별로 없지만은 참 갈 게 없는데, 일단은 뭐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마이애미 대 필라델피아, 샌디 알칸타랑 믹 아벨이라는 신인 투수가 붙는데요. 아시다시피 알칸타라 올 시즌에 정말 못하고 있는 시즌이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두 경기 동안은 나쁘지 않았어요. 콜로라도랑 피츠버그한테 6이닝 2실점, 6이닝 무실점으로 리그 최약체급 바따들한테 잘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알칸타라가 최근 두 경기는 괜찮긴 했지만 과연 그게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는 거냐, 아니면은 그냥 못 치는 애들 만나고 좀 잘한 거냐, 이거는 아직까지 알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은 알칸타라가 그전에도 처음 왔던 시기에도 이 친구의 구속이라든지 뭐 RPM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똑같았거든요. 그나마 요즘에 좀 이제 볼넷이 적어졌다든지 상대가 너무 못 쳐가지고 그래갖고 이긴 게임들이 많았었는데, 그래갖고 필라델피아 정도 되는 빠따를 만나면 확연하게 그 콜로라도나 이런 피츠버그 이런 애들하고는 확실히 좀 차이가 있을 거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경기예요. 근데 하필이면 필라델피아가 오늘 또 뭔가 증명된 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믹 아벨 신인 투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태까지 이제 커리어 3게임 던졌는데, 얘가 이제 마이너리그에서는 사실 이 볼넷이 좀 문제였었어요. 메이저리그 올라오니까 얘가 이제 볼넷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첫 경기 때 6이닝 무실점 9K 경기로 시작을 하더니 다음 경기도 이제 5.1이닝 1실점 둘 다 볼넷이 없었거든요. 직전 경기 때 컵스 만나가지고 4이닝 만에 볼넷 3개, 피홈런 3방 이렇게 맞으면서 3실점으로 그나마 실점을 최소화하긴 했지만, 어쨌든 직전 경기 때 메이저리그에 좀 쓴맛을 봤단 말이죠. 이런 가운데 내일 이제 좀 빠따상으로는 필라델피아는 요즘에 나쁘지 않게 치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한번 토론토 만나갖고 한번 4안타로 보우덴 프란시스도 제대로 못 털고 좀 어렵게 갔던 경기가 한번 있었지만, 바로 이제 어제도 베리오스 만나고 18안타에다가 요즘에 필라델피아 저는 빠따 분위기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되게 연패에 늪에 빠져 있었다가 한 1승 8패하는 구간도 있었는데, 최근에 6경기 동안 따지고 보면은 이제 뭐 한 5승 1패로 나아지기는 했습니다. 토론토도 수입을 하기도 하고. 이 가운데 마이애미도 사실 빠따가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근데 워싱턴 수입하는 기간 동안 17안타, 11안타, 11안타 이렇게 치고 하면서 빠따 분위기가 괜찮아졌단 말이죠. 이것도 이제 좀 옛날로 돌아가 보면은 뭐 지난 몇 년 동안 마이애미가 물론 이제 와일드카드도 좀 두드려보고 이런 데도 있었는데, 필라델피아는 보통 포트 시즌을 많이 갔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상대 전적들이 마이애미가 필라델피아한테 꽤나 이제 시즌 전체로 보면 잘 비볐단 말이에요. 같은 지구다 보니까. 그래갖고 올 시즌에도 지금 상대 전적상으로는 이제 뭐 한 2대1 정도로 필라델피아가 앞서 있긴 한데, 야 이게 그래서 저는 일단 뭐 오바 같은 거 생각 중이긴 하거든요. 나는 알칸타라가 물론 이제 최근 두 경기는 괜찮았는데 너무 상대팀 빠따가 약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어서 내일은 조금 이제 좀 고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 중이고, 믹 아벨 역시 딱히 뭐 크게 믿을만하다고는 생각이 안 돼요. 마이애미도 지금 이런 뭐 타선의 분위기 그런 건 나쁘지 않은 편이어가지고 저는 그냥 막연하게 뭐 필라델피아 승이나 뭐 오바 그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한 점차 게임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 이것도 얘네들 둘 다 한 점차 게임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한 점차 게임도 진짜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근데 일단은 필라델피아의 배당 자체는 맛이 있다. 과연 알칸타라가 필라델피아 빠따한테 얼마나 좀 이렇게 두드러 맞을지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알칸타라도 옛날에 이제 뭐 사이용도 수상하고 잘했잖아요. 필라델피아 선수들한테는 234타석 같은 지우니까 많이 만났는데 피안타율이 309 정도로 꽤나 높은 편이기도 합니다. 올 시즌에는 이제 제구도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어쨌든 저는 뭐 아벨은 모르겠는데 알칸타라는 피츠버그나 콜로라도전보다는 조금 얻어맞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느낌이거든요. 과연 필라델피아가 이거를 생산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필라델피아 승이나 한 점차 게임 뭐 오바 그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워싱턴 대 콜로라도 참 요즘에 못하고 있는 팀들이죠. 제이크 어빈이랑 팔럼키스트가 붙는다고 하는데, 제이크 어빈은 사실 지금 방울이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얘가 이제 좀 잘하다가 얼마 전에도 샌프란테 8이닝 동안 아주 무실점 게임하고 그런 경기도 있었는데, 이후에 애리조나한테 5이닝 6실점, 컵스한테 5이닝 3실점, 매츠한테 5이닝 4실점, 다소간에 좀 어려운 팀들 만나가지고는 고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원정 콜로라도 빠따 정말 못 치는 팀들이죠. 그나마 요즘에 콜로라도가 홈게임도 많이 하면서 지난 한 주 동안에는 OPS가 상승세기는 했는데, 이것도 이제 원정 가면은 좀 얘기가 다르긴 합니다. 애틀랜타의 원정 이제 시리즈 동안 첫 경기 때 14안타를 쳤는데 타점밖에 기록을 못했고, 그 다음에 두 경기 동안에는 합쳐가지고 삼진 27개 당했습니다. 그래도 뭐 어제는 볼넷도 많이 골라내고 점수를 많이 낸 편이긴 했었어요. 어제 콜로라도가 진짜 대단한 역배를 그렇게 좀 캐치를 해냈었는데요. 나는 그러니까 콜로라도가 얘네들이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다가 지금 솔직히 이제 결과를 뽑아내지는 못하더라도, 저는 요즘에 콜로라도 분위기가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역전승도 그렇고 사실은 불펜도 생각보다 잘해요. 얘네들 제이크 버드 같은 애들 이제 어제 나와서
아마 못 뛰겠지만은 올해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나마 요즘에 그 경기가 길어져서 쳐맞아가지고 4.10에서 4.71로 안 좋아졌다 이러긴 했지만은 여전히 뭐 워싱턴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는 사실 뭐 팔른키스도 미들놈이 아니에요. 이 친구도 그냥 선발 투수인데 여태까지 이제 제대로 된 게임이 5이닝 2실점 그거 하나 말고는 전부 다 4이닝 정도만 먹었고 실점도 충분히 많이 했다. 그래서 뭐 딱히 미들놈은 아니긴 한데 이게 워싱턴이 요즘에 엄청 못 칩니다. 워싱턴은 빠따의 의외성이 있는 팀이긴 하지만은 이제 제가 그전에도 한 10경기 동안 두 자릿수 안타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다가 16안타를 쳤는데 그때도 졌었고요. 이후에 마이애미한테 7안타, 6안타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그냥 무너졌단 말이죠. 이게 워싱턴도 참 못 친단 말이에요, 요즘에. 한편으로는 콜로라도도 얘네들이 그 실책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10경기 동안 12개를 저지르고 있는데 선발도 아쉽고 뭐 수비 같은 것들도 아쉽고 뭐 이런 상황인지라 뭐 가늠하기가 어렵네요. 한편으로는 빠따는 둘 다 못 치는 애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분위기상으로는 콜로라도의 2.5 프레임이 1.48이면은 뭐 선발 투수가 누구고 간에 그런 거 생각할 거 없이 요즘에 분위기상으로는 저는 콜로라도의 2.5 프레임 정도면은 봐도 괜찮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9.5 기준으로는 그리고 뭐 언더 같은 거 일단 둘 다 뭐 기본적으로 못 치는 놈들이고 선발도 저는 이게 좀 점수도 충분히 나도 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은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뭐 언더 생각 중이긴 합니다. 별로 뭐 근거가 크게 없는 경기라 봐야죠. 그나마 이제 제이크 어빈이 그래도 콜로라도 애들한테는 44타석 동안 190 정도로 잘 막았던 것들이 있기는 하다. 뭐 기대장 타율 같은 것들이 타율에 비해서는 조금 높기는 하지만은 뭐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양키스 대 천사 경기입니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배당 자체는 그냥 양키스가 개정배기는 한데 클락 슈미트랑 소리아노 사실 선발의 퀄리티와 봤을 때는 소리아노가 그렇게 못하는 놈은 아니거든요. 이 친구 보면은 WHIP 그 규정인이 선발대 가운데 거의 뭐 뒤에서 3등 수준입니다. 얘가 이제 볼넷이 너무 많아요. 지금 79이닝 동안 볼넷이 39개. 얘는 이제 극단적인 땅볼 투수거든요. 구사하는 구종들이 뭐 싱커나 너클커 뭐 이렇게 구사를 하는데 그래서 직전 경기 때 얘가 이제 119를 던지면서 7이닝 동안 삼진 12개 거의 이제 뭐 커리어 하이크 피칭을 했는데요. 그날은 이제 좀 구속도 잘 나오기도 하고 싱커 같은 것들 전반적으로 이제 땅볼 조절을 잘해주면서 직전 경기 때는 잘했다. 그리고 이제 클락 슈미트 커터를 많이 쓰는 선수죠. 요즘에는 커터가 거의 뭐 한 93마일 가량 나오면서 은근히 해주고는 있는데 어지간해서는 한 2, 3실점 정도는 기대가 되는 그런 친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닝도 한 5이닝, 6이닝 먹어줄 때가 있는데 지금 뭐 그냥 방어율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땐 내일도 아마 5이닝 2실점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그 정도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근데 양키스 하면은 홈런의 팀이잖아요. 리그 전체 지금 이제 홈런 109개로 천사도 홈런이 99개거든요. 올 시즌 양키스가 홈에서 이제 33경기, 원정에서 37경기인데 홈에서 60개, 원정 49개로 양키 스타디움 홈런 파크 팩터가 굉장히 좀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둘 다 홈런을 잘 치는 팀이고 내일은 구장 자체가 홈런이 좀 터지는 구장이다. 뭐 이런 건데 근데 선발 투수들 둘 다 사실 홈런에 대한 이런 좀 면역 같은 것들이 있는 편이에요. 특히나 소리아노는 땅볼 투수답게 79이닝 동안 지금 피안타가 80개인데 홈런이 3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이 양키 빠따들이 소리아노한테는 홈런 캐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친구는 WHIP가 굉장히 높은 만큼 이런 제구적인 부분들 때문에 양키한테 기회는 어느 정도 제공을 할 것이다. 뭐 그런 것들이 겹쳐 보입니다. 저는 이거는 사실 가려면 헨슨을 가야 되는 배당이 너무 별로여가지고 둘 다 지금 되게 못 칩니다. 양키는 리그 전체 OPS 2등이고 천사는 20등인데 양키도 이게 조금 요즘에 떨어진 거예요. 이제는 OPS 0.8이 무너졌고 최근에 이제 또 5경기 동안 타율이 1할 7푼 6리거든요. 이 기간 동안 홈런 생산은 2개밖에 안 되고 이래가지고 지금 양키스도 보여지고 있는 이런 OPS 대비 얘네들은 조금 몰아치는 느낌이라든지 못 치는 날이 은근히 많아요. 양키스가. 그래서 뭔가 꾸준하게 빠따를 믿고 갈 수는 솔직히 조금 저는 믿음이 가진 않는다. 약간 그런 느낌이고 반대로 천사는 얘네들은 은근히 뭐 홈런 같은 거 생산으로 좋고 그런 팀이잖아요. 근데 얘네들도 지금 7경기째 전부 다 한 자릿수 안타거든요. 그 기간 동안 뭐 홈런 같은 것들은 조금 뽑아냈지만은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양키스는 홈런의 팀이고 그건 맞는데 소리아노가 홈런을 진짜 안 준단 말이죠. 근데 그래갖고 막 언더 같은 것들을 보자니 소리아노가 괜히 막 볼질 해가지고 장작 쌓고 괜히 막 이루타 같은 거 쳐맞아가지고 실점을 좀 많이 할 가능성 막 이런 것도 머리에 그려지는 거야. 참 어려운데 오바 정도 한번 생각해보고 싶기는 해요. 요즘에 사실 근데 그러자니 빠따를 둘 다 못 친단 말이죠. 그냥 쉽게 보기는 어렵겠다. 요즘에 양키 빠따를 생각하면은 저는 뭐 그런 경기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오바를 보는 것도 사실 요즘에 두 팀의 빠따 상태를 생각하면 쉽게 보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저는 뭐 그냥 오바라든지 양키의 승 그 정도는 뭐 그냥 봐도 되지 싶기는 하네요. 다음 템파베이 대 볼티모어 격입니다. 페피오랑 애플린이 붙는데
이거는 둘 다 요즘에 분위기가 괜찮은 선발들끼리 붙는 거예요. 페피오 요즘에 7경기 동안 제가 이 기간 동안 템파베이가 사실은 선발진들이 되게 튼튼했었는데 그러다가 한 명씩 좀 바빠지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페피오는 전혀 뭐 흔들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나마 직전 경기 보스턴 정도 되는 빠따 만나가지고 5.2이닝 동안 뭐 실점 3개 하고 이런 건 있었는데 그날도 삼진 9개 잡으면서 요즘에 뭐 제구라든지 뭐 삼진 잡는 거라든지 전부 다 괜찮아졌거든요. 페피오는 뭔가 정신을 차린 지 꽤 됐어요. 지금 방어에 합당한 그런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전 충분히 뭐 칭찬할 만한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전 경기 때는 뭐 구속도 잘 나왔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아쉬운 거는 오늘 또 이제 홈구장 지금 템파베이 홈구장은 아니고 조지 스타인브레너 필드 임시 홈구장인데 올 시즌 이제 그 13개의 피홈런 중에서 13개 중에 홈에서 11개 원정에서 2개 이런 식으로 홈 경기일 때는 조금 피홈런이 많은 편이기는 해요. 물론 이제 경기 수 자체가 홈에서 더 많았다 그런 건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좀 피홈런 같은 것들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조금은 있고요. 반대로 볼티모어의 애플림 그동안 사실 이제 제구를 정말 잘하는 선수긴 한데 근데 이제 올 시즌 초반에는 사실 뭐 부상도 있었고 별로 안 좋았다가 부상 복귀하고 처음에 한 3경기가량은 못했는데 최근에 화싹, 시애틀, 디트 그런 팀들한테 나름대로 잘 막아줬다. 뭐 원래부터 이렇게 제구는 너무 좋은 선수니까 위기도 노출을 많이 안 하기도 하고 무난하게 잘 막아주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볼티모어가 선발진이 참 부족할 때 그때 이제 애플린한테 기대던 부분인데 그런 것들에 부응을 해주고 있다. 요즘에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던 볼티모어의 이제 애플린이 화싹, 시애틀, 디트로이트 이런 애들을 상대를 했었는데 사실 빠따가 조금 죽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템파베이는 빠따적으로는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제 애플린의 상황이 다를 수는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템파는요. 제가 얘네들 원래 올 시즌 홈구장을 홈구장답게 못 쓰고 있다 보니까 홈보다도 오히려 원정에서 잘했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런 말들을 하고 나니까 템파베이가 홈에서 지금 12승 2패 정도로 굉장히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매츠 올 시즌 수입패가 한 번도 없던 팀을 수입까지 하기도 하고 템파베이가 기세가 많이 좋다고 생각이 되기는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두 팀의 뭐 승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9승 차이가 나는 편이고 그래갖고 물론 볼티모어도 상승세고 뭐 살아나고 있는 입장이긴 한데 저는 선발 투수로 봐도 그렇고 불펜도 그렇고 템파베이가 우세한 부분이 없지 않다. 이거는 볼티모어가 상승세여가지고 이게 좀 얼마나 비벼지지 그런 것들이 조금 빡센데 그래도 저는 템파베이가 이 정도 배당이면 볼만하지 않겠냐. 볼티모어도 사실 얘네가 작년에도 그렇고 홈런의 팀이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81개 홈런 중에 홈에서는 51개, 원정에서는 30개입니다. 홈이랑 원정이랑 차이가 20개 나거든요. 어쨌든 볼티모어는 원정 홈런 수 자체가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도 있길래 저도 그냥 템파베이의 승에다가 어지간해서는 뭐 언더볼까 생각을 했는데 요즘 양팀의 빠따 생각하면은 언더보기도 쉽지가 않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 선발이 9.5는 언더봐도 나쁠 건 없는데요. 그러자니 비슷한 배당이면은 템파베이 일반 승이 확률 자체는 높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애틀 대 보스턴 경기 이 경기를 7.5를 줬어요. 로건 길버트 분명히 시애틀에서 가장 뭐 잘하고 있는 선발 그리고 작년에도 가장 많이 보여준 선발이기는 한데 오늘 경기가 이제 복귀전이거든요. 얘도 이제 아마 어깨 문제인가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마이너리그 3경기 동안 뭐 이닝 소화도 많이 안 했었고 마이너리그에서도 그렇게 크게 뭐 잘한 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길버트가 우리가 알던 그런 로건 길버트면은 7.5도 충분히 닫아줄 만한 선발이고 시애틀 홈구장 원래부터 투수한테 유리한 구장이고 뭐 그런 건 맞는데 길버트가 복귀전이란 말이죠. 그리고 올 시즌에는 작년에 208이닝 먹고 그 전에도 190이닝 먹었는데 올 시즌 이제 거의 6경기 평균 5이닝밖에 못 먹었단 말이에요. 난 그래가지고 이 로건 길버트는 복귀전이라 갖고 그게 일단은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올리토 사실 지올리토 경기를 7.5로 줬다는 것부터가 참 마음에 안 드는 부분입니다. 얘는 나도 좀 가늠이 안 돼. 옛날에 뭐 화싹 시절이라든지 그럴 때는 잘할 때가 분명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홈런도 리그에서 가장 많이 맞는 선발 투수기도 했었고 사실 이제 요즘에 지올리토는 7.5 경기에 안 어울리는 선발이거든요. 글쎄 이거는 아무래도 보스턴 쪽에서 지금 이제 라파엘 데버스가 어제 샌프란시스코로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데버스가 이제 구단 수뇌부의 말을 안 듣는다. 그래갖고 좀 데버스를 떠나버렸고 지금 브레그먼도 여전히 없는 상태이잖아요. 자 먼저 이제 라파엘 데버스입니다. 배팅 런밸류 이런 배팅 가치상으로도 데버스는 상위 뭐 5% 안에 드는 선수고요. 지금 본래 또 리그에서 뭐 가장 잘 골라내고 있는 그런 선수고 그냥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런 뭐 베이스 러닝이나 그런 거 빼고 잡다한 거 빼고 어지간한 것들은 전부 최상위권을 찍고 있는 시즌입니다. 그리고 브레그먼도 여전히 배팅 런밸류 같은 거 최상위권 달리고 있죠. 저는 보스턴에서 팀 내 지금 현재 가장 잘 치는 2명의 타자가 빠진 그런 시점이어서
있어서 보선 역시나 이런 타점 생산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모자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이 경기가 사실 7.5 준 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한편으로는 요즘에 시애틀도 빠따가 좋지 않은 편이고 원래부터 이제 홈구장 T-모바일 파크 이런 데는 보선이 지금 특수성이 지금 2명의 핵심 타자들이 없다 뭐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언더가 뭐 말이 안 되진 않습니다. 요즘에 보선이 이기는 경기들은 전부 다 언더 게임으로 이겼거든요. 5연승 중인데 그냥 보스턴의 프렌 정도만 생각 중이에요. 이게 일단 로건 길버트가 길게 못 버틸 것이다. 키케야 아무리 잘해봤자 5이닝일 것 같은데 아마 그거보다도 못 버틸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기도 하고, 7.5 줘가지고 사실은 이 정도 선발 조건이면 오바를 봐야 되는데 빠따들이 그렇게 해줄까? 맵이 또 T-모바일 파크인데 그런 생각들이 떠나질 않네요. 다음 경기 어슬렉스 대 히어스턴 경기입니다. JP 시어스 그리고 맥컬러스인데 이게 시어스는 일단 올 시즌 좀 좋지가 않고요. 얼마 전에 휴스턴한테 개털어 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2, 3주 전쯤 그때 휴스턴 만나가지고 원정 가서 3.1이닝 만에 피홈런 3방 9실점 크게 무너졌던 경기가 있었어요. 이후에 이제 한 2경기가량 조금 그래도 좋아지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원래부터 시어스는 피홈런이 많은 선수인데요. 올 시즌 초반에 괜찮았다가 확 무너졌거든요. 그날 이제 휴스턴한테 개쳐맞은 경기부터 이제 5점대 방으로 진입을 했고 지금 그냥 이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친구의 약점이었던 홈런 같은 것도 노출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얘는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홈보다도 오히려 원정에서 잘했던, 그리고 더구나 올 시즌 홈구장은 이제 뭐 콜리세움도 아니고 임시 홈구장 쓰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잖아요. 세크라멘토에서. 그래서 올 시즌도 보니까 여전히 뭐 홈에서 성적도 좋지 않고 피홈런도 되게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어스는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시기다. 저는 요즘에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선수고요. 그리고 통상 이제 시어스는 휴스턴한테 9경기 동안, 같은 지구다 보니까 많이 만났는데 9경기 동안 5.36에다가 9피홈런, 올 시즌에 바로 직전 경기에서 3피홈런이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시어스는 휴스턴한테 약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랜스 맥컬러스 좀 회복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충분히 공도 많이 던지고 있기도 하고 특히 너클 커브 같은 거 활용을 해가지고 삼진을 많이 솎아낸다든지, 저는 전반적으로 맥컬러스는 물론 옛날에 막 2022년 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조금 회복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즌 초반에 엄청 개털려가지고 방어율이 많이 좀 이미 안 좋은 상태로 출발을 했는데 이후에는 이거를 조금 깎아내려가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거든요. 난 일단은 이게 좀 휴스턴이 원정으로 간다거나 어슬레티스 빠따 무섭다 뭐 이런 건 있는데, 어쨌든 간에 휴스턴이 미네소타를 정말 타이트하게 역전승도 막 하고 하면서 스윕을 하긴 했는데 분위기 자체는 그래서 휴스턴이 괜찮다고 생각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선발로도 휴스턴이 앞서는 것 같고 불펜 가면은 아주 그냥 큰 차이가 나기도 하고, 어지간해서는 이건 휴스턴을 좀 봐도 될 만한 매치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배당도 사실 또 맛은 없기도 하고요. 휴스턴도 올 시즌에 홈이랑 원정 편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홈에서는 참 잘하는데 원정에서는 지금 5할 승률도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시기들이어서 조금 뭐 거슬려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요즘에 원정도 승률 회복 중이기도 하고요. 저는 휴지 승리라든지 사실 휴스턴 미네소타와의 시리즈 빠따 보면 나는 언더 보고 싶기는 한데, 언더오버는 9.5씩이나 줬으면은 언더도 못 볼 건 없는데, 사실 지금 어슬렉스 경기는 언더 보는 거는 전혀 좋은 선택이 아니기는 해요. 제가 어제도 언더 보긴 했지만 보면 볼수록 어슬렉스 경기는 언더 보기에는 별로긴 해. 자, 마지막으로 다저스 대 샌디에고 경기입니다. 드디어 이제 투타니가 복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타니의 실전 투구가 2023년 8월 이후로 지금 처음이에요. 왜냐면 지금 오타니를 예를 뭐 이제 투수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마이너리그 리앱 등판을 시킬 수도 없는 입장이죠. 오타니가 얼마나 잘 치는데 얘를 투수 시키겠다고 마이너리그로 보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오타니를 바로 그냥 실전에서 써보는 거거든요. 투수로서 여러 가지 뭐 이제 좀 연습 좀 하고 이러고 있다고 하는데, 당장 내일 오타니의 상태가 어떨지는 모르겠다. 자, 오타니의 이제 투수로서의 면모 그런 것들 보면은 이게 2023년이 마지막이니까 이때도 사실 뭐 지표 같은 것이 이렇게 많은 건 아닌데 여러 가지 면모상으로 그냥 우수하다는 소리예요. 빨간색이 일단은 되게 많으니까. 제구력 같은 것들이 조금 아쉽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이제 뭐 많이 쓰는 구종 같은 거 스위퍼나 포심 둘 다 이렇게 플러스 피치였었고, 2022년에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었죠. 오타니가 투수로서도 그렇고 이제 타자로서도 그렇고 탑3 안에 든다. 그 정도로 그냥 가치가 엄청 높았을 때인데, 그때 막 스위퍼 같은 거 플러스 24 정도로 그냥 가치가 엄청 높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타니는 투수로서나 타자로서나 진짜 가치가 월등하다는 건데, 얼마 전에는 타자로서도 홈런 같은 거 막 치면서 회복하기도 하고, 과연 아마 내일은요 오프너 정도만 뛸 것 같기는 해요. 아마 좀 길면은 2이닝, 짧으면 한 1이닝 그렇게만 좀 던질 것 같다고 하고, 차차 이제 뭐 이닝을 늘려 나가겠지만은 어쨌든 내일 당장에 투수 오타니에 대한 기대 자체는 그렇게 막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닝이 짧을 거기 때문에 이후에는 뭐 카스파리우스나 싸우어
그냥 이런 애들을 쓸 것 같은데, 그나마 좀 카스파리우스는 봐줄만 하지만은 싸우는 직전 경기 때 그냥 재앙이었었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 다저스를 무난하게 보기에 좋은 게임은 아니기는 해요. 딜런 시즈, 사실 제가 지난번 경기 때 이제 시즈가 홈에서 다저스 상대로 7이닝 12K를 하면서 아주 그냥 닫아버렸었는데, 근데 그 경기 전까지만 해도 시즈가 다저스한테 약했거든요. 근데 되게 잘했더라고. 자, 여기 시즈가 150타석, 다저스 애들을 정말 많이 만났는데 뭐 257 정도로 나쁜 편은 아니지만은 피장 타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이게 보니까 일단 오타니한테는 22타석 7안타, 뭐 피안타율이 3할 정도 되고, 특히 이제 피홈런이 3방이 있고요. 장타율이 꽤나 높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뭐 윌 스미스를 상대로 잘했다든지, 테오스카 에르난데스, 뭐 무키 베츠, 다저스의 우타자 상대로 정말 잘했었어요. 시즌은 원래부터 이제 우타자한테는 조금 뭐 더 강한 그런 면모가 있는 편인데, 다저스의 우타자 상대는 정말 잘했는데, 이 좌타자인 이제 오타니라든지 뭐 콤포토, 프레디 프리먼 이런 애들한테는 좀 약한 면모도 좀 보입니다. 그래서 시즈가 약했던 친구들한테는 피장 타율도 꽤나 높은 편이기도 해서, 내일은 저는 시즈도 온전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조금 있기는 하거든요. 이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샌디에이고는 올 시즌에 5할 미만의 약팀들은 리그에서 두 번째로 사냥을 잘했습니다. 근데 5할 이상의 팀들한테는 되게 약한 면모를 많이 보여왔어요. 그래도 샌디에이고에 지금 뭐 위치가 있는데, 샌디에이고가 올 시즌 39승 31패로 되게 좀 잘하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 5할 이상의 좀 빡센 팀들한테는 정말 많이 좀 수그렸다, 이런 것들도 보이는지라서, 나는 딜런 시즈가 저번에 다저스 상대를 되게 잘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오늘 또 이루어질까, 그런 생각들이 조금 들기는 하네요. 이게 한편으로는 샌디에고도 지금 빠따상으로 이 팀의 좀 중심 타자인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 그리고 이제 작년에 신인에 나탔던 잭슨 베릴, 얘네들이 합쳐가지고 5월 16일 이후로 타율이 뭐 2할 10푼에다가 홈런 3방밖에 못 캐고 있다, 그 와중에 삼진은 49개를 당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참 이게 샌디에고를 좋게 보기도 어렵고, 다저스 내일 선발 투수 마운드 상태 보면은 참 이게 내다보기도 어렵고, 이래가지고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8.5 기준의 오바, 그런 것들 생각 중이고요. 한 점차 게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게임입니다. 요즘에 메이저리그 한점차 게임 너무 많이 나오고, 저는 뭐 다저스 승도 사실은 살짝 보고는 있는데, 솔직히 다저스 일반 승은 정말 맛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뭐 한점차 게임이나 뭐 오바,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NBA, 그리고 이제 오클라호마 대 인디애나 5차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계속해서 이 시리즈는 결국에 우승은 오클라호마가 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했었는데, 직전 경기 4차전에서 오클라호마가 이긴 게, 그게 저는 좀 승부에 큰 분수령이 된 것 같아요. 그 경기를 오클라호마 이겨서 2대2를 맞췄으면은 어지간해서는 이제는 오클라호마가 저는 7부 능선을 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인디애나가 110점을 넘겼을 경우에는 플레이오프에서 지금 14승 0패 중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후반전에 인디애나가 사실 점수를 되게 못 뽑았었죠. 거기에는 이제 또 4쿼터 때 17대 31, 이게 좀 컸었던 것 같기도 하고, 결국에는 인디애나가 이제 104점에 그쳤습니다. 반대로 오클라호마도 111점으로 점수를 많이 내지는 못했었는데, 첫 이제 1쿼터에서 그 70점 가까이 난 거 비해서는 점수가 되게 좀 적게 난 편이에요. 이거를 조금 뜯어보면은 지난번 경기 때 오클라호마가 이제 또 조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하텐슈타인을 벤치로 내리고 케이슨 월라스를 선발로 쓰다가 다시 이제 하텐슈타인을 또 센터로 넣었더라고요. 물론 출전 시간은 얼마 안 되는데, 이날 뭐 알렉스 카로조가 30분에 뭐 20점 뽑기도 하고, 정말 엑스펙터 같은 활약을 줬습니다. 이날도 이제 오클라호마의 3점이 18.8%, 정말 안 들어갔어요. 16개 중에 3개. 오클라호마는 이번에 그 파이널에서는 3점의 이런 시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만큼 스가한테 좀 더 많은 부분들을 몰아주고 있다, 이러고 있는데, 그걸 인디애나도 아니까 오클라호마 지금 3점 같은 것들도 별로 많이 안 쓰고 어지간해서 스가 골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알다 보니까 인디애나가 지금 그 스가로부터 하프코트를 넘기도 전부터 네마드라든지 뭐 니스미스 이런 애들이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스가를 견제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스가가 원래는 본인이 공을 몰고 가가지고 공격의 마무리를 짓는 그런 비율이 플레이오프에서 40%가 거의 뭐 가까이 됐었는데, 인디애나와의 시리즈 때는 20대 초반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인디애나가 지금 스가를 닫아주는 수비를 꽤나 잘하고 있다. 근데 그런데도 스가가 30득점을 지금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경기도 사실은 뭐 대단히 뭐 잘 풀렸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이제 특히 4쿼터 때 스가가 세탁을 많이 했었죠. 그나마 제이덕이 조금 도와줘가지고 좀 비등비등하게 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좀 클러치 상황이에요. 스가가 아주 뭐 잘해왔다, 이런 얘기들을 할 만한 것 같고, 뭐 지난번 경기 때 이제 인디애나는요 전반적으로 또 잘하진 못했어요. 근데 그나마 벤치에서 이제 오비 토핑이 아주 알토란 같은 활약해주고 그런 것들은 보였었는데, 이날도 또 이제 메서린이 잠수를 탄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번 경기는 사실은 그냥 대놓고 가장 제 눈에 띄었던 거는 오클라호마가 심판덕을 많이 봤다 뭐 그런 거였었거든요. 손을 그냥 치고 막 밀고 이래도 안 불던데 솔직히 지난번 경기는 판정빨이 좀 있었다고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지금 이정 파이널 5차전까지 왔으면은 저는 느바는 별로 예측하기 싫은데 어쨌든 간에 오클라호마가 저는 우승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정을 떠나서 이제 홈으로 돌아왔다. 어지간해서는 내일은 저는 오클이 이기는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파이널 5차전 2대2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그런 순간이잖아요. 근데 여기를 이제 홈에서 치르게 된다. 저는 오클라호마가 상당히 좀 유리한 고지에 있다. 뭐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224.5라는 기준점을 받았고 그리고 핸디값이 9.5인데 솔직히 저는 이 시즌 핸디는 지금 이제 못 가겠어요. 이제 쿼터 때부터 뭐 69점 나는데 언더 난 건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언더 오버 중에서는 저는 그냥 오바 생각 중이기는 해요. 이번에 파이널에서 처음에 1차전 때 아마 기준점이 230이었을 거예요. 근데 점수가 되게 적게 났고 그 다음 아마 2차전 이게 유일한 오바 게임인데 이때 아마 228인가로 조금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때 겨우겨우 좀 오바가 났었었죠. 그 이후 경기들은 전부 다 좀 기준점에 못 미치는 그런 언더 게임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근데 따지고 보면 지금까지 양 팀이 한 번도 양 팀 다 3점이 준수하게 둘 다 터진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물론 오클라호마가 3점을 많이 안 쏘고 있긴 한데 한쪽에서 3점이 뭐 40% 이상 터지거나 그런 경기는 있어도 반대편은 3점이 뭐 30%대 극초반이나 그 미만이라든지 이런 경기들만 많이 있어가지고 나는 이게 이 정도 됐으면 한 번쯤은 3점 정도 터지는 그런 날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내일도 기준점이 224인데 지난번 경기 때 이제 215점 아까 봤다시피 오클라호마의 3점이 거의 뭐 한 18% 정도밖에 안 터졌었는데 이런 날에 3점이 한 3개만 더 터져도 오바잖아요. 반대로 이제 인디애나 보면 얘네들도 3점이 진짜 안 터졌거든요. 그리고 제가 본 바로는 생각보다 자유투는 잘 불려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나는 이거 224.5면은 한 번쯤은 오바가 터질 때가 되지 않았냐. 저는 그냥 그 정도 생각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래부터 인디애나는 이제 페이스 앤 스페이스 할리버턴을 위시로 해가지고 속공 찬스에서 최대한 빠르게 그 사이드 쪽에다가 선수들을 안착을 시켜가지고 3점을 많이 쏘는 전술들 그런 것들도 하고 인사이드 커딩도 많이 해주고 있고 막 이렇게 막 리머택을 하기 위한 혹은 이제 외곽슛 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짜내고 있는데 하텐슈타인 같이 이렇게 투빅을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외곽에서는 찬스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디애나는 5아웃 라인업이죠. 시아캄이든 터너든 간에 빅맨 뭐 오비토핀까지 3를 다 쏠 수 있어가지고 내일 경기는 그냥 이 경기는 오바 정도만 뭐 오클라호마가 이길 것 같긴 한데 배당이 너무 안 나오고 개인적으로 그냥 오클라호마 오바 같은 거 도전해볼만 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